프로젝트 급등분색 시즌2. 안녕하세요. 붉은 기둥의 마스코트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장 어제의 훈풍을 이어받으며 지수의 흐름이 더 좋았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1900선을 탈환했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63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어떠셨나요? 오늘 장대 양봉을 만나신 분들 혹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분만 있으면 든든하게 이 작고 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자로 실시간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 있으시다면 문자 남겨주세요. 1899-029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자세히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정예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붉은 기둥의 목요일과 금요일 날 만나볼 수 있는 전문가이죠. 자, 오늘 이렇게 일주일을 또 마치는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비도 오고, 네. 그리고 뭐 약간 이렇게 좀 정치가 이렇게 좀 촉촉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술도 한 잔 생각나고 하는 그런 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유혹을 좀 이기고 TV 앞에 서신 것 같으신데요. 전문가님이 한 잔 드시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면서 웃고 계시니까 오늘 한 잔을 하고 싶어 하시는 네. 것 같아서 네, 불금이라서 그쵸. 그러신가 해서 쳐다봤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어서 그런지 좀 생각이 나네요. 비도 오래간만에 오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술 한 잔 생각나셨을 텐데 또 이렇게 TV 앞에 찾아와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어제 말씀드렸던 월봉 차트 간단하게 짧게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주봉상 차트 흐름을 보는 강의를 새롭게 진행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추세를 보는 방법이니까요. 추세를 보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안내까지도 오늘 또 담겨져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장 화면 잠깐 좀 보시면서 장에 대한 이야기 좀 간단하게 좀 하고 강의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는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에 좀 강세 마감을 해줬어요. 이렇게 빨간색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3% 시세를 일으켜놨는데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장 종가에다가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가로로 선을 딱 그어놓고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바로 여기죠. 과거에 2019년도 8월 달경에 우리 지수가 한번 크게 급락을 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만들었었던 저점하고 지금 만들어낸 고점이 딱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과거에 지지선 역할을 해줬던 자리가 여기서 붕괴가 됐어요.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 과거 지지선 자리가 저항성 역할을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1900 약 50선, 1900 약 50포인트 정도 되는 자리에서 저항이 한번 자릴 수 있을 만한 자리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의 장이 이 1950선을 바로 돌파해주면서 시작을 할 수 있을런지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힘이 좀 풀리는 쪽으로 간다 하게 되면은 약간의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시장이 주봉으로 볼게요. 우리 시장이 최근 4주 동안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1주, 2주, 3주, 4주 한 달 동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달 전에 뉴스를 봤었을 때도 오늘 코스피 시장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 보았을 때도 우리 코스피 시장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그런 지가 벌써 한 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았을 때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고점이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제가 설명해드렸죠. 과거 옛날 고점 여기 있었었고요. 다음 고점은 이 지점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다음 고점은 여기서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과거 고점을 점점 내려주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장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추세를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요 빨간색 선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제 일봉상 차트에는 이 맨 밑에 빨간색 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누적 순 매수량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누적 순 매수량을 나타낸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급격히 하락하는 구간이 보여요. 급격히 하락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3월 중순서부터 현재까지 이 한 달간 상승이 나왔을 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수급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이고 추세상 흐름으로 보았을 때도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하실 종목을 찾아보실 때 약간 좀 정통성 있는 종목, 약간 좀 전공법 스타일의 그런 종목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뭐 코스피, 뭐 실적주, 그리고 뭐 코스닥의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형태의 어떤 성장주, 뭐 이런 형태의 종목보다는 이슈성, 재료나 테마를 달고 급등하는 성향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선정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확률 높은 매매가 가능하겠다라고 어제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미래, 지금 4월 달이죠. 4월 달서부터 이제 올해 연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고 뭔가 좀 그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떤 테마, 이슈와 함께 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 그리고 최근 장에 급등했었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 그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례 종목을 또 보여드리면서 강의까지 또 연결해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급등했었던 종목 중에 KPS라는 종목이 있어요. KPS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한번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12.25% 상승 마감했습니다. 12.25% 상승 마감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올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올랐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걸 살펴보시려면 제가 월봉상 차트를 보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KPS라는 종목 월봉상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어제 만나봤었던 화살표가 오늘 또 이렇게 등장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어제 강의를 간단하게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이 빨간색 화살표 등장하는 자리 동그라미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이야기를 어제 이렇게 설명해드렸죠.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있다. 2만 원대 있었던 종목인데 10,000원 이하까지 하락하면서 추락하는 종목이 있다. 하면 이런 종목은 관심이 가느냐, 매력도가 느껴지느냐, 전혀 매력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투자분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뭐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저런 이렇게 좀 이런 잡주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종목이 이런 화살표가 등장한다 하게 되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 화살표가 갖고 있는 의미 어제 설명해드렸죠. 뭐의 변화다? 시세의 변화가 아니라 거래량의 변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거래량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화살표가 등장할 수 있게 제가 표시를 해놨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 뭐 이런 XX 같은 종목이 다 있어. 하면서 팽개치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거는 뭔가 이제 관심 있는 주체가 종목을 저가권에서 대량으로 매수를 한 형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그냥 계속 떨어져서 죽어버릴 거라면은 여기서 거래량의 변화가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누군가는 이 종목을 여기서부터는 저점에서 체인을 딱 잠가가지고 이제서부터는 끌어올리겠다. 어찌 보면은 주포 세력의 입성이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을 만한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PS라는 종목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 화살표가 등장하는 시점서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딱 멈춰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종목이 스타트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게 어제 말씀드렸던 이 월봉상 오라클 차트에서 화살표가 갖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은 대략 한 10,000원 정도 가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KPS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를 보시게 되면은 대략 4만 원 정도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0원에서부터 4만 원까지 대략 한 300%가량의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대파동, 이렇게 큰 파동 시세를 내기 전에 포착할 수 있는 공간을 바로 이렇게 거래량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딱 만나면은 KPS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상승 임박이구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한 번 더 나왔죠. 여기서 화살표가 한 번 더 나온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쭉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점에서 뭔가 이렇게 매집형 흐름이 좀 포착이 돼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띈다 하게 되면은 관심주에 넣어놓고 KPS라는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무엇일까? 이 종목이 어떠한 상황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파동을 크게 일으킬까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합니다. 이 종목이 실적주라면은 실적주로서의 시세를 낼 수 있는 어닝 시즌 이런 걸 기대를 해보고요. 이 종목이 제약바이오 같은 형태의 종목이다 하면은 신약 발표 일정이라든지 이런 재료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 종목이 만약에 테마주다 하게 되면은 이 종목 테마에 어떤 이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벤트라든지 일정이 언제 있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급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대파동이 나오기 전에 이런 기술적인 자리에서 먼저 캐치를 하게 되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매매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 종목 매매하지 말고 여러 종목 건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좀 대파동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집중력 있게 선정하신 다음에 쭉 가져가시는 매매를 하시는 게 계좌를 2배로 만들고 3배로 만드는데 훨씬 더 좋은 매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최애 종목은 뭔가요? 최애 종목이요? 네,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종목.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한 종목 소개를 해드렸죠.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상황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좀 전공법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약간 좀 이슈나 테마성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종목을 좀 몇 개씩 보시는지 궁금해요. 얼마나 종목을 많이 보시는지. 하루에 네. 그러니까 찾아보는 거요. 네. 글쎄요. 둘러보는 거는 제가 이제 이용하는 그 또 시스템 검색식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네. 상승률 상위 종목들, 1등서부터 10등까지 되는 종목들,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들, 그것도 상위 1등서부터 10등까지 종목들, 이렇게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 대충 이 종목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네. 네, 됐나요? 네,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좀 방송을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죠? 맞아요. 네. 아무튼간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당황하지 KPS 않고,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이런 차트 화면이 있다라는 거를 방금 소개를 해드렸고 주봉상 관점.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주봉상 관점으로 가서 보도록 할 텐데 월봉에서 종목이 선정이 됐으면은 이걸 이제 언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거 월봉 캔들 하나가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한 달입니다. 무려 한 달. 그러니까 요거 하나 떴다고 해가지고 떴네 매수해서 기다려봐야지 하게 되면은 이거 캔들 하나 한 달, 2달, 3달, 4달, 5, 6달이에요. 6달 뒤에 급등이 나오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월봉상 차트에선 종목을 선정을 하고 종목을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시기는 이제 주봉상 추세를 보면서 접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월봉상 종목을 골랐으면은 주봉상 매수 포인트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 차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KPS 주봉상 차트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화면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좀 눈에 띄는 부분, 눈에 띄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에다가 이렇게 세로선을 딱 그어놓은 다음에 2019년도 이전과 이후를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에 확 보이실 거예요. 2019년도 이전에는 이 종목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네, 계속 떨어지는 상태. 자, 그런 다음에 2019년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추세가 상승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종목은 항상 사이클을 그린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하락 사이클이 있으면은 상승 사이클이 있고 상승 사이클이 끝나면 하락 사이클이 나온다고 했어요. 종목을 매수하는 타임은 언제다? 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럼 바로 여기 2019년도 요 세로선 그어놓은 자리. 근데 전문가님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차트에 이렇게 세로선을 네네. 근데 전문가님은 제가 좀 처음 뵀는데 뭐 특별한 그런가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세로선 같은 경우 이제 시간 개념이죠. 시간 개념이요? 그렇죠. 가로선을 놓게 되면은 주가가 낮은지 비싼지 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고 이제 세로선을 보게 되면은 과거냐 현재냐. 이게 시간과 가격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세로선으로 보게 되면은 어느 시점서부터 뭔가 추세가 바뀌는지 요거를 체크해 드리기 위해서 세로선을 그어 놨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하락 추세, 여기를 기점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자, 그럼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요 지점이 변곡 지점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떠한 변화를 그리면서 바뀌어지는지를 한번 좀 보시라는 거죠. 가장 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평선의 흐름입니다. 이평선의 흐름. 자, 2019년도 이전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이동평균선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게 연두색 선인데 요 선이 60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건 주봉이에요. 주봉상 60선. 그리고 요 빨간색 선. 빨간색 선은 주봉상 20선을 나타냅니다. 20선. 그리고 요 까만색 선. 가장 얇은 까만색 선은 주봉상 5선을 이야기해요. 5선. 5주선입니다. 자, 그래서 5주선, 20주선, 60주선이 이렇게 역배열로 돼 있어요. 장기 이평선이 맨 위로 올라가져 있고 중기 이평선 20선이 중간에 껴 있고요. 단기 이평선인 5선이 맨 아래로 내려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역배열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에서 먼저 이렇게 역배열 현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요 하락 추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공간이 확인이 됩니다. 그건 뭐예요, 전문가님? 요게 바로 이제 구름대. 구름대요. 구름대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파란색 구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음운이라고 불러요. 구름 운자를 쓰고 우리가 파란색 캔들이면 음봉, 빨간색 캔들이면 양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구름도 빨간색 구름으로 돼 있으면은 양운, 그리고 파란색으로 돼 있으면 음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현상, 하락 추세가 진행될 때는 여기 파란색으로 구름이 껴져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을 매수를 하면 된다? 이때는 안 됩니다. 이 종목의 추세가 계속 연장선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을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하염없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하염없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접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는 차트가 거꾸로 변신할 때, 거꾸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승 추세로 바뀌었을 때 2019년도 이후서부터는 이 종목이 상승 추세로 바뀝니다. 상승 추세로 바뀌었을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될 때는 이 이동평균선이 거꾸로 단기 평선이 맨 위로 올라가고 장기 평선이 맨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5일선 맨 위로 올라가고요. 중간에 껴있는 빨간색 선 20선이 중간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60선이 맨 아래로 깔리는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되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돼 있다면 아까는 이렇게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돼 있는 형태는 이제 정배열돼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상황이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ABCD 같은 기초이기 때문에 모르신 분들 계시면 꼭 알고 계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캔들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요 구름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아까 하락 추세일 때는 캔들이 구름 지역 아래에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요 아까 얘기했었던 파란색 구름 지역이 위에 있고 캔들은 아래에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근데 상승 추세로 넘어가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캔들이 위에 있고요. 구름이 아래에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게 됩니다. 확인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락 추세가 진행될 때는 이 구름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파란색입니다. 근데 이게 상승 추세로 넘어가게 되니까 요 밑에 있는 게 구름대거든요. 요 밑에 있는 구름대 지역이 빨간색으로 변환하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 요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넘어갈 때 나오는 어떤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아날로그하긴 하지만 요 메모장에다가 제가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돼 있다가 정배열로 전환되는 걸 보셔라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캔들의 위치가 구름대 아래에 있었는데 캔들의 위치가 구름 아래에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올라간다? 구름 상단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신호는 구름의 색깔이 바뀐다고 얘기했죠. 구름이 파란색 구름이었다가 상승 추세로 바뀌면은 빨간색 구름으로 바뀐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주봉상에서 본 다음에 이러한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되는 상황, 그리고 캔들이 구름대 아래에 있다가 상단으로 넘어가는 상황, 그리고 구름의 색깔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상황,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제 이 종목이 슬슬 몸이 다 풀렸구나, 이제 올라갈 채비가 완료가 됐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배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KPS라는 종목 지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하락 중인 상황 속에서는 이평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상승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캔들의 위치 볼게요. 캔들의 위치가 구름 아래에 있었던 상황이었다가 캔들의 위치가 구름은 여기 있는데 캔들이 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구름의 색깔이 파란색 구름이 있었었는데 여기서는 빨간색 구름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배열 상황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요 상황 속에서 종목을 매입하게 되면은 이 대파동이 나오기 전에 종목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관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급등하기 전에 선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몇 개 사례 종목을 좀 빠르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보여주세요, 전문가님. 네, 50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내용이 약간 좀 양이 있어가지고요. 50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 보시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에서 정배열, 그리고 파란색 구름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상황, 그리고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상황이 2020년도 1월 달이 되게 되면서 딱 나오게 됩니다. 요 캔들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보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60선 맨 위에 있고요. 20선이 중간에 있고요. 5선이 맨 아래에 있는 상태. 이게 쫙 만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변환하기 시작을 해요. 5선이 맨 위로 올라가고 20선이 중간에 들어오고요. 60선이 맨 아래로 깔립니다. 그리고 캔들의 위치도 원래는 구름 아래에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 동그라미 친 지역을 보게 되면 구름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구름의 색깔도 파란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목이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시세를 내면서 올라가는 과정이 쫙 진행되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50이라는 종목도 대파동을 낸 그런 종목인데 대파동 초입에서 나오는 신호를 잘 읽어보시게 되면은 급등하기 전에 선취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젠이라는 종목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배우셨으니까 한번 쫙 보시면서 감을 익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돼요. 여기는 역배열. 근데 여기서부터는 정배열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캔들의 위치도 구름을 돌파하지 못하고 구름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서부터는 구름 바깥으로 넘어가면서 돌파가 일어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구름의 색깔도 파란색 구름이 쫙 진행되다가 여기서부터는 빨간색 구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동이 쫙 진행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2만 원대에서부터 6만 원대까지 주가가 3배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200%를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동그라미 친 자리에서 발생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차트 딱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그렇죠. 역배열돼 있다가 정배열로 올라가네요. 전환되는 상황. 그리고 캔들도 구름의 아래에 있다가 상단으로 그렇죠. 올라가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상황 나오게 되죠. 그리고 파란색 구름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네요. 그렇죠.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쳐드리면은 이 공간, 이 공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해서 이 주봉 캔들 하나 요거짜리가 50%짜리입니다. 50%짜리 수익을 가져가기 전에 이 공간에서 종목을 먼저 선취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확인이 되고 있죠. 바로 요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봉과 주봉을 같이 믹스해서 보게 되면은 이 중장기 추세 종목을 월봉에서 뽑아드리면 월봉에서 종목을 뽑고요. 그리고 주봉상에서는 매매 타이밍을 이평선과 구름대를 이용해서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강의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신 분들에게 화이브라더스라는 종목을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 이 종목이 16%가량의 급등을 한번 해줬어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주봉상 차트 한번 봐보세요. 확실히 복습이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을 먼저 선정해드린 이유 오늘 강의를 해드리려고 여기 보시면은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상황. 오늘 주봉상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이미 다 나와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장에 16% 급등까지 나와줬고요. 월봉상에서도 신호가 딱 들어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또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주봉상 관점에서 준비한 종목이 있으니까 이 종목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못다한 강의를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쭉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목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아직 공개를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 종목까지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금요일 밤 술 한잔 생각나시는 분들 많이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듣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불금에는 또 리더스틱 정의해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게 또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는 시그널을 오늘 배워보셨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들 오라클 리더스탁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밤 9시 30분에 가능하고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붉은 검색, 포털 검색창에 붉은 기둥을 검색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라클 주봉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주봉 포착주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아까 못다한 이야기 중에 최애 종목에 관련돼서도 또 이 차트를 봐주실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9시 30분에 포털 검색창에 붉은 기둥을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라
오라클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참여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내 종목을 더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될지 이 종목은 어떤지라는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크고 작은 모든 고민들 다 들어드릴게요. 1899-029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삼성 SDI 볼게요. 25만 원, 비중은 30%.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요. 0515번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차트를 봐야 될까요? 자, 이 종목도 오늘은 주봉 차트를 배웠으니까 주봉 차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넓게 잡아놓고 보게 되면은 이 굉장히 좋은 매수 맥점 자리가 과거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크게 넓게 보고 계시게 되면은 좀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이 이 저점에서부터 이 상승 추세로 넘어가기 전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기 확인되시죠? 여기 동그라미 친 지역. 자, 이전에는 종목의 추세가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60선, 맨 위에 있는 60선, 중간에 20선, 맨 밑에 5선,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근데 이 동그라미 친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5일선이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 20선이 중간으로 끼어들기를 하고요. 맨 밑에 이 연두색 선이 깔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캔들의 위치. 원래는 구름이 여기 있으면은 캔들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구름대 상단으로 돌파해서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탁탁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한 번 더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구름의 색깔도 파란색 구름이었다가 여기 보시면 빨간색 구름으로 전환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 큰 동그라미 쳐드린 자리를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 세 가지 조건이 다 나온 자리입니다. 요때 당시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시게 되면은 11만 원 선이에요. 11만 원 선.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 파동이 이렇게 현재까지 쭉 ING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게 되면은 26만 원대이죠. 그래서 11만 원대 가격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져 있는 자리이고 지금 여기서는 과거와 같은 이런 대파동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구간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목표 가격과 손절 가격 이런 부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목표 가격을 한 30만 원 선까지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현재 가격이 28만 원대네요. 28만 원대니까 27만 5천 원 선까지만 27만 5천 원 선까지만 손절 라인 잡고 30만 원 선까지만 목표를 보시면서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큰 시세를 바라볼 만한 종목을 배팅을 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자리가 완성이 되어 있는 추세 초입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종목에 대한 상승 에너지는 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차트도 자세히 살펴봐 드릴게요. 오늘 밤 또 9시 30분에 오라클 라인 리더스탁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라클 주봉 차트 설정법과 주봉 포착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붉은 기둥을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오늘 밤 9시 30분이라는 점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86번입니다. 셀트리온 22만 4,500원이고요. 비중은 70%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주안에서 홀로 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 종목 전문가님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오늘장에서는 좀 안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추세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위치 딱 봐보세요. 바로 이 공간. 예, 일단은 이 파란색 구름 아래에 있었던 캔들이 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일단 확인이 되고 있죠. 뭔가 저항대를 강하게 좀 돌파를 해놓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60선, 20선, 5선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이 이제 정배열로 좀 전환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형태의 종목이라면은 일단은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열려져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흔들림에 의해 가지고 왔다 갔다는 좀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 한번 또 강하게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 바이오시밀러 분야잖아요.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 터지게 되게 되면은 주가를 한번 더 강하게 쳐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최고가가 23만 6천 원인데 저는 이 고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 목표가를 잡는 게 필요하겠고 종목이 좀 하방으로 좀 눌린다 하게 되면은 과거에 이 종목이 여기서 전고점 자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고점 지역이 있었던 만큼 이 자리는 다시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가 딱 20만 원 선에서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괜찮은 상태이다.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이다 볼 수 있겠고 종목이 올라간다 하면 일단 최고가 경신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23만 6천 원 돌파하게 되면은 24만 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 24만 원, 손절 라인은 20만 원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명하게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4125번님이 신청해 주신 포스코 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53,500원이고요.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지금 손실권에 계신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포스코 케미칼도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한번 크게 급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주봉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이 이전 과정은 너무 조그마니까 생략하고 일단은 상승으로 넘어가게 됐었던 자리서부터 그러니까 정배열로 되면서 차트가 쭉 이어나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은 주봉상 보게 되면은 아까랑 흐름이 반대예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돼 있었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 세로선을 기점으로 역배열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고 구름도 빨간색 구름 위에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 캔들이 구름 아래로 내려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름의 색깔도 빨간색 구름이었는데 얘는 거꾸로 또 파란색 구름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이죠. 즉 종목이 크게 상승 추세를 그린 다음에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종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렇게 좀 꺾이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목표 가격을 한 5만 5천 원 선 정도까지만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손절 라인 선도 한 4만 9천 원까지만 4만 9천 원에서부터 5만 5천 원 선까지만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996번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두산 솔루스입니다. 33,100원이고 15% 보유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두산 관련돼서는 또 이슈도 요즘 많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슈가 많아서 주가가 안 올라갔으면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데 이슈가 많아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줬어요. 저는 이런 형태의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시는 분들에게 많이 해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좀 바보 온달 같은 종목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공주만 만나면은 온달 장군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 평강공주를 만나지 못한 그런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지금은 약간 상태가 별론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크게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 하면은 그런 종목을 저가에 매수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이미 평강공주를 만났어요. 그래서 주가도 시세를 내줄 수 있을 만큼 다 내줘버렸어요. 그런 형태의 종목은 오히려 새로운 신규 매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는 팔자세에 많이 노출이 되기 마련입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요건 아직 시세가 짧기 때문에 별다른 이력이 없는데 밑에 수급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밑에 수급 캔들을 항상 달아놓는데 투신 쪽, 연기금 쪽, 외국인 쪽 이렇게 수급을 이렇게 연달아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다 파란색이에요.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두산솔루소의 좀 메이저 수급이라 할 수 있는 투신과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싹 다 매도를 하고 있다는 뜻,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만큼 좀 고점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35,000원, 요 정도 선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좀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 라인 선도 굉장히 좀 짧게 타이트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전고점 자리를 했었던 3만 원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원 손절가 목표도 짧게 3만 5천 원까지만 대응하시길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전문가님이 월봉 차트 설정법, 그리고 오늘은 주봉 차트 설정법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주봉 포착주도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몇 종목인지 어떤 종목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은 오늘 밤 9시 30분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붉은 기둥 검색하신 후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붉은 기둥 검색 후 입장해 주세요. 오늘 밤 9시 30분입니다. 이 점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입니다. 31,0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어디까지 안고 가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5376번님입니다. 전문가님, 어디까지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이 종목은 조금만 안고 가시는 게 좀 덜 사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모듈 관련된 회사로 스마트폰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 쪽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고, 심지어 드론 이런 쪽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미래 산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성장성도 좋습니다. 자, 근데 그 좋은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는가, 이걸 한번 좀 봐야 되는데, MC넥스는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었다 보여져요.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C넥스의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추세가 좀 꺾였다가 올라가는 구간,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전에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돼 있다가 정배열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요런 자리에서 확인이 됩니다. 캔들도 구름 아래에 있었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여기서 확인이 돼요. 그리고 구름의 색깔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또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미 이전에 보인 다음에 시세를 쫙 이렇게 올라갔어요. 15,000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거기서 시세를 내기 시작을 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했다고 하시는 3만 원대까지 쫙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이미 쫙 진행이 된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주가가 이미 좀 많이 갔다 한 종목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이 최고가를 경신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 가격도 한 35,000원 선 정도까지만, 이전 저점 자리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선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고점을 한번 찍었던 자리, 여길 다시 이탈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만 원. 3만 원을 손절 라인 좀 짧게 보시고 목표 가격은 한 3만 5천 원 선까지 근처 오게 되면은 정리하는 관점을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중국 소비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고요. 21만 3천 원, 보유 비중은 40%입니다. 현명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손실권에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거 현명하게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지금은 비록 손실 중이겠지만 굉장히 앞으로는 좋은가요? 크게 창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주봉상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의 주봉상 차트 관점을 보게 되면은 오늘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 60선, 20선, 5선이 거꾸로 배열되어 있는 상황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있어요. 60선이 맨 아래로 내려오고 20선이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형태, 5선은 지금 약간 좀 처져 있지만 이것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형태로 지금 전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구름이 빨간색 구름으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캔들도 지금 구름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시도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들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좀 시세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지금은 손절을 생각하기보다는 추가 상승을 바라보시면서 더 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과거에 기록했었던 고점 25만 원 선 근처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의 과거 최근 저점 추세가 한 16만 원 선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16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25만 원대 근처까지 바라본다라는 관점으로 가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욕심이 많았는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본방송이 끝나고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 남아있죠. 거기서 못다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주봉상 차트 설정법에 대해서 제가 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차트 설정법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고요. 주봉 관점에서의 이제 공략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월봉 차트 굉장히 신기하게 봤는데 설정법 체크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 녹화 방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녹화 방송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불타는 금요일에 찾아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선물을 한 보따리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방법 포털창에 붉은 기둥 검색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끝나고 오후 밤은 9시 30분부터 입장해 주셔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거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말 푹 쉬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